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수식어를 이제는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부산이 인천에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에게 졸업 이후 어디에서 일하고 싶냐 질문하면 대개 비슷한 답을 합니다. 좋은 기업만 좀 있으면 부산에 계속 살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상경을 해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좀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곳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자리 쏠림에 따른 청년 유출에 부산의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규모를 의미하는 지역 내 총생산. 늘 인천에 앞섰던 부산이 처음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은 부산 114조 1,600억 원, 인천 116조 8,600억 원으로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도시의 증가세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인구 지표는 이미 3년 전 역전됐습니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는 인천은 물론 경남보다도 적은 172만 명으로 전국 5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핵심 요인은 일자리. 전국 100대 기업을 봐도 인천은 3곳, 부산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타시도 대비 고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책들이 하루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중과밀과 지역 소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용접 중 튄 불티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 상당수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전영석 기자입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배관 보온재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방화포입니다. 용접이나 금속 절단 시 반경 11m 안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방화포의 성능을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실리콘과 세라믹으로 만든 인증 제품. 불을 붙이자 색깔만 약간 변할 뿐 불꽃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 폴리 염화비닐로 만든 미인증 제품은 금세 구멍이 뚫리고 불꽃이 새어나갑니다. 방화포는 불티와 열을 막아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에 타 구멍이 뚫리는 제품은 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인증 방화포가 흔히 사용되는 건 가격 때문입니다. 인증을 받은 방화포는 1제곱미터에 17,000원 정도. 반면 비인증 제품은 1,700원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좀 저렴하고 싼 제품을 사다 보니까 미인증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2020년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참사를 계기로 건설 현장 화재를 막겠다며 의무화한 방화포. 성능이 떨어지는 미인증 제품들이 사용되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어느덧 1년을 넘겼는데요. 파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산 지역 의대는 올해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안에 복귀하면 의대 증원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도 대학가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앞입니다. 한창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학생들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4일 개학했지만 모두 온라인 수업, 그마저도 접속자는 손에 꼽습니다. 부산대 의대 측은 조만간 의대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부산 지역 다른 의과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문은 열어놨지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업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대와 인제대 의대는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석자는 10명 이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신대 의대는 아예
계약을 오는 17일로 미뤄야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증원 철회 계획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한 탓에 오히려 의대생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킨 모양새입니다. 이 정부와 의대생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빨리 수업에 복귀해야 되지만 이러한 불신을 다시 신뢰의 바탕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의대생들과 3월 정상화를 사실상 강요하는 정부. 냉랭한 캠퍼스 분위기 속에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보수 진영 후보 2명과 진보 진영 후보 2명이 경쟁을 벌이는 사자 구도로 형성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예비 후보 황욱 전 교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지 선언을 받은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앞서 사자 경선에서 이긴 정승윤 부산대 교수 등 후보 2명이 뛰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단일화 합의에 실패한 뒤 후보 2명이 각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젊은 인구 유출에 따라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저출생,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KBS 부산은 대응 방안과 함께 해법을 찾는 연중 보도를 이어갑니다. KBS 부산이 마련한 저출생 대토론회에서 시민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부산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은 부산의 저출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산 청년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었는데 당장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뭔가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질 존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게. 부산에서는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는 400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교육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제일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한 해 육아 등 저출생 장려 정책에 쓰는 돈만 1조 3천억 원 규모. 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피부에 와닿거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달빛병원조차 12시까지 진료를 보고 정작 0시부터 9시까지는 의료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정인 정책은 저희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거 안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세심한 주택 정책 설계를 주문합니다. 20평대에서 사실 자녀를 4명, 총 6명이 함께 거주한다면 그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초밀도, 초스트레스가 더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부산시의 육아 복지 정책이자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 앞으로 200곳으로 2배 늘어납니다. 숫자는 많아지겠지만 운영 방식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 중에는 아마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빌려준다고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저출생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진단을 들은 부산시. 우선 시급한 청년 일자리 정책부터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을 금년에 제일 크게 벌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겠다, 미스매칭을. KBS 부산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산 시민과 부산시장 간 토론에 이어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는 저출생 대토론회를 2차례에 걸쳐 방송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지난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비판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가 부산 시민을 무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부산 비상행동이 매일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산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매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상식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기 대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공항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과 함께 감정평가법인 3곳의 현장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와 건축물 450건 등이며 부산시는 보상금으로 4,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